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 도덕성이 오직 이성의 영역을 통해서만 발견된다고 우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구별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다. 흉은 이성이 감정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주고 사실의 참거짓을 발견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쾌락이나 불쾌의 공감적 움직임을 일으킨다. 흉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라고 보았다. 건강,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한다.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어떤 임무도 탐낼 수 없다. 흉은 이성의 역할은 감정으로부터 도출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보았다.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이고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취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덕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소감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공감은 도덕적 구별의 주요 원천이다. 흉은 선악은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해 느끼는 시인 또는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공통으로 느끼는 공감을 도덕의 기초로 삼았다. 도덕적 구별은 사회의 이익을 촉진 혹은 저하시키는 자질 및 성격의 경향으로부터 발생한다. 관찰자인 우리가 이 자질 및 성격을 시인 또는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회의 이익에 대한 우리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공감으로부터 타인이 속한 사회의 이익에 대해 확장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흉은 타인의 유덕한 품성과 같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쾌감을 느끼는 원리는 공감이라고 보고 공감을 도덕성의 기초라고 주장하였다. 공감의 원리는 우리의 모든 소감들로 하여금 강한 승인과 불승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소감들 안으로 아주 깊게 들어오고 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흉은 이성이 행위의 동기가 될 수는 없지만 정념이 근거로 삼고 있는 믿음의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성은 인간이 야수보다 우월하다는 주된 근거이지만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직접 유발하지 않는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노예여야 하며 감정에게 봉사하고 복종할 뿐이다. 흉은 선악은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일 뿐 객관적 실제가 아니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하며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결코 어떤 직무도 탐낼 수 없다. 흉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는 이성이 아닌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어떤 살인 행위를 모든 면에서 검토하고 당신이 악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지 보라. 이때 당신은 어떤 정념, 동기, 의욕, 생각만을 발견할 뿐 다른 사실은 없다. 당신이 그 대상을 고찰하는 동안 그 악덕은 당신을 피해 달아난다. 당신이 고찰의 방향을 자신의 마음으로 돌려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에 대한 부인의 감정을 발견할 때까지는 당신은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 흉은 덕이 사회적 시인의 감정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부인의 감정이 느껴지는 악덕과 구별된다고 보았다. 어떤 정념의 충동에 맞서는 것은 그 반대의 또 다른 정념일 뿐이성이 될 수 없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며 또한 노예로 남아있어야 하고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일 말고 그 어떤 다른 일도 맡을 수 없다. 흉은 도덕의 영역에서도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악덕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고찰하는 동안에는 결코 악덕을 발견하지 못한다. 고찰의 방향을 내 마음에로 전환하고 부인의 감정을 발견한 후에야 악덕을 발견하게 된다. 흉에 따르면 덕과 악덕은 인간의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유용성은 우리의 동의와 시인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의 유용성은 우리 자신의 것만은 아니다. 이처럼 유용성이 항상 자기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도덕의 기원을 대부분 설명해주는 원리가 놓여 있다. 휴문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보았다. 정부는 시민에게 유용하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 복종의 동기는 구성원들이 정부를 통해 평화와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느끼는 이익관념에 기초한다. 만약 이 이익이 사라지면 복종의 의무도 사라진다. 휴문 정부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을 때에만 정치적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현들이 똑같이 울릴 때 한 현의 운동이 다른 현에 전달되는 것처럼 모든 정념은 어떤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가며 모든 인간 존재 각각에게 각 정념에 상응하는 운동을 일으킨다. 타인의 행복은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 휴문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도덕성의 기초로 보았다.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이다. 또한 공감은 다른 많은 덕을 유발하며 이 덕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경향 때문에 우리의 승인을 얻는다. 휴문 공감의 원리에 따른 승인과 부인의 감정을 도덕의 기초로 보았다. 행위와 품성이 유덕하다거나 악덕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위와 품성을 바라볼 때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나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휴문 선악은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의 감정이나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도덕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 이성 홀로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성의 규칙은 결코 우리 이성의 결론이 아니다. 휴문 이성주의적 윤리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휴문 이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의지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로서 모든 인위적 덕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소감을 산출한다. 덕과 악덕이 유발하는 도덕적 소감을 통해 덕과 악덕의 차이가 확정될 수 있다. 휴문 덕과 악덕을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보았다. 적의 훌륭한 품성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품성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는 오직 그 품성을 우리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뿐이다. 낯선 사람들의 행복은 공감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휴문 도덕적 선악이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의 감정이나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공감은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과 거리가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 낯선 사람보다 친숙한 사람에게 더욱 잘 공감한다. 그래서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이 요구된다. 휴문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자기중심주의적 관점을 극복하고 도덕이 보편성을 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